비트코인 때문에 또 이렇게 고민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는 ETF가 들어온 게 이번에 10월 20일에 들어온 겁니다. 비트코인이 기존의 수익률만 낸다면은 뭐 포트폴리오는 좋긴 하겠는데 또 반대 의견들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트코인을 또 다룹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워낙 변동성이 크고 뭐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장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비트코인 때문에 또 이렇게 고민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좀 세계적인 정보를 좀 주고 싶어서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코노미스트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뭐 블룸버그 포함해서요. 오늘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그 황량한 서부가 월스트리트를 만나 비트코인 ETF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라는 파이낸스 타임즈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7개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21일 67,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이런 현금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권감독기관이죠.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비트코인 선물 가격을 따라가는 상장지수 펀드에 상장이 됐습니다. 선물, 상장지수 펀드 어렵잖아요. 이 얘기가. 우리 이 교수가 좀. 네, 그 선물이라는 거는 이제 파생금융상품의 한 종류인데요. 이제 파생금융상품이라는 거는 그 상품의 그 가치가 다른 상품의 기초 상품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한 상품을 말합니다. 복잡하죠. 예를 들면은 이제 삼성 주식이라 그러면 삼성 주식에 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삼성 주식이 지금 만약에 10만 원이라 하고요. 한 달 후에 그 삼성 주식을 11만 원을 주기로 우리가 계약을 했다.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11만 원을 주기로 우리가 계약을 하고 이제 한 달 후에 가서 만약에 그게 12만 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팔기로 한 사람은 이제 만 원을 손해보는 게 되고요. 또 사기로 한 사람은 만 원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 거래는 이게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렇죠. 누가 이득을 보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실 선물의 출발은 이제 농산물이나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선물 가격을 정해 놓으면 안정적으로 이제 농사도 짓고 또 이제 원자재도 이제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 일단 뭐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투명하게 볼 수 있으니까 선물을 이제 허용하게 된 거죠. 네, 이게 선물 거래를 이제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인데요. 선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래로서 장내 거래, 장내 상품이라 합니다. 이제 그와 대비되는 것이 장외 거래가 되겠는데요. 장외 거래는 직접적으로 거래 당사자들이 사고 파는 거래. 그게 이제 개인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장내 거래의 특징은 그 거래가 투명하고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경제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거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이제 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선물을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그 계약은 그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거래가 되지 않고 그 이후에는 살려는 사람과 거래소, 팔려는 사람과의 거래소의 그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소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청산소라는 거래소 안에 조직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거래가 확실하게 만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청산소 거래소의 회원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거래를 보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은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인 거래가 되겠고요. 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이제 위험성이 따르니까 말이죠. 선물로 어느 정도 제도권도 들여와서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선물 거래는 된 지가 좀 됐습니다. 한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대상으로는 ETF가 들어온 게 이번에 10월 20일에 들어온 겁니다. 또 ETF라는 거는 이제 상장지수 펀드인데 상장지수 펀드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주가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ETF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예를 들면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S&P 500 지수인데요. S&P 500 지수는 미국의 가장 큰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주가 지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 만약에 S&P 500 주가 지수에 투자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500개 주식을 다 사기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S&P 500 ETF라는 게 있습니다. 그 ETF는 하나의 주식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되는데요. 그것을 사게 되면 S&P 500
그 500개 회사의 전체 그 투자하는 것처럼 그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이제 증권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허용이 된 거는 비트코인의 선물을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ETF를 갖다가 승인해 준 겁니다.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 확실히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선물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규제도 가능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하는 ETF를 해주면 그래도 좀 안심하고 허용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러한 배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가 허용됐다고 해서 투자자들에게 무조건 수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우리가 뭐 지난번에 뭐 베센바이더 논문도 인용하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99% 이상 실패했더라고요. 그렇죠. 쉽지 않죠. 주식의 성격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비트코인도 역시나 이렇게 ETF 상품으로 됐지만 수익을 내는 건 또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ETF 상품이 됐다고 해서 뛰어드는 건 또 별개 문제라는 걸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이제 현물 거래에 비해서 이제 거래 비용이 큽니다. ETF 투자를 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의 수요가 더 늘어날 건 같아요. 그죠? 현물보다는 선물에 투자하는 게 이제 거래 비용이 높기 때문에 ETF를 한다 그러면 그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진다고 하면 현물 ETF를 먼저 도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물 ETF를 하게 되면 현물 거래로 가는 거니까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승인을 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도입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 대신에 선물에 대해서 거래하는데 비용은 더 들어서 경제적인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선물을 대상으로 하는 ETF를 하게 되면 규제 당국에서 좀 그래도 안심하고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고요. ETF를 하게 됐다는 것은 아까 그 S&P 500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ETF처럼 많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가들도 쉽게 손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이 비트코인도 살 수는 있지만 그 명확하지가 않아서 뭔가 불안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을 만한 금융회사에서 ETF를 하면 그러면 그걸 사면은 그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 금융회사의 관계니까 훨씬 더 안심하고 그렇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투자가의 저변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겠느냐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뭐 저도 사실은 뭐 일산에서 이제 18년째 살고 있는데 부동산이 너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은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오르지 않고 뭐 살기는 참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상실감이 있어요. 뭐 주식 투자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동산 때문에 아마 주식 투자,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지만 투자를 손실을 봤을 때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큰 문제가 생길 정도로 투자하는 이런 거는 ETF 선물 거래건 현물 거래건 뭐 아무리 허용을 해도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성격상 투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마음은 반드시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이 하나는 분산 투자가 가장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라는 거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군데 나눠서 투자해서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크게 잘못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분산 투자가 원칙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 25일자 기사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그 수익률이 높지만 주식 수익률, 채권 수익률과 이제 상관관계가 낮아서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이제 넣으면 좋다. 아무래도 영향을 덜 받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전체 투자의 뭐 1에서 5% 정도를 권고하는 기사도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채권은 이렇게 수익이 높지 않으니까 비트코인이 기존의 수익률만 낸다면은 뭐 포트폴리오는 좋긴 하겠는데 또 반대 의견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김범도 아나운서 얘기했듯이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한 거고요. 전체 그 투자 규모의 한 1에서 5% 정도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한 거고요. 여전히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저희가 10월 그 20일 날 그 ETF가 상장이 됐고 그렇게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10월 28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의 한 기자는 여전히 비트코인은 쓸모가 없는 거다. 뭐 이러한 기사를 낸 바 있고요. 또 블룸버그에서 10월 26일자 기사를 그 비트코인에서 냈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비트코인이 소수가 보유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이제 51% 룰이라고 해서 결정 과정에 룰이 있는데 그게 왜곡될 수도 있다. 뭐 이러한 그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소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그 소수에 만약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어떠한 그 결과를 가져올지 오를 때 그것도 그 혜택을 또 소수가 볼 수도 있고 일반 대중이 많이 가질래 가질 수도 없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우려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의하면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1에서 5% 정도 이제 분산 투자를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청년 세대들이 거의 빚을 내서 몰빵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위험한 그래서 거죠. 내가 지금 1에서 5% 정도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가 이게 비추어 보면 나의 투자가 건전한지 안 한지 또 알 수 있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을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잖아요. 뭐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베센바이도 논문도 주식처럼 장기간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종목도 없지만 또 그 중간에 그렇게 많이 실패하는 내놓으라는 펀드 매니저들도 거의 다 실패하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만 따는 그런 시장 구조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사실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 않으면 이제 주식도 사실 되게 위험한데 비트코인은 더 위험하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신용평가회사 피치도 이제 그 여러 그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했죠. 네, 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되는 건데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달러와 1대1로 교환되는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널리 통용되고 있고요.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들이 거래가 활성화되는데 크게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달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 그렇죠. 그 달러를 갖다가 이제 그 금방 현금화할 수 있는 뭐 단기 채권 같은 것을 사는 것이 이제 가능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환불해 달라는 그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때.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보유한 단기 채권을 또 갑자기 투매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은 그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그 규모가 크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우려가 된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규제하는 규제 당국에서는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의 거래가 우려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그 금융위기가 되게 하는 두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증권화. 그렇죠. 증권화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큰 증권으로 만드는. 예를 들면 모기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모기지를 뭐 ABC 여러 사람 한 걸 갖다가 모아서 그거를 풀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용 파생 상품. 이제 신용 파생 상품 중에 대표적으로 신용 관련 수합 거래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역시 장외 거래였거든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그 두 가지가 금융위기를 갖고 오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외 거래가 되면서 잘 모르는 영역이 빵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금융위기로 됐는데 그러한 경험을 가진 그 입장에서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그 거래가 과연 이게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걸 갖다가 그냥 허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현물 ETF는 승인을 하지 않고 선물 ETF를 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막기도 그렇고 어느 정도 혁신적인 그런 상품이라고도 하고 또 그 투자가들이 원하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통제가 가능하고 투명한 거래가 되는 장내에서 그걸 대상으로 ETF를 도입한 현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포함한 그런 부분은 규제 당국은 그렇게 계속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뭐 세계적인 금융기관 미국에 다 있고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 경제학자 다 있는데 금융위기를 막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밑바탕에 이제 무모한 탐욕이 있었던 거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 로버트 암스트롱 칼럼니스트가 2021년 10월 22일자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서 연준은 아직 혼란 중이다 이런 기사를 통해서 이 보스턴, 댈러스 연준 은행장이 이제 사임했잖아요. 네. 뭐 그 모기지 부동산 투자, 신탁 투자를 이제 은행장 둘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모기지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이 양적 완화를 위해서 이제 구매하는 건데 이런데 투자함으로 해서 이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기 때문에 사임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여러 금융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금융 고위 당국자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근데 비트코인을 적절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많은 대중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본인이 많이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우호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그 연준이 이번에 그 연준 고위 관리들이 그 개별 투자 증권이나 파생 상품 소유하는 거를 금지하는 조치한 거는 뭐 참고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뭐 그런 그 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이해관계를 갖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할 유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인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되도록 그러한 조치는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 세대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 적절하게 관심을 갖는 건 뭐 금융상품에 관심을 갖는 건 되게 자본주의사에 건강한 건데 금융이 또 자본주의에 꽂히고 그러는데 지나치게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은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뭐 청년 세대들에게 어떤 정상적인 근로와 또 적절한 투자와 저축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꿈을 이뤄갈 수 있다는 이런 안정성을 주지 못해서 벌어진 일을 갖고 그런 의미에서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데 오늘 특별히 좀 기억해야 될 건 뭐 이코노미스트 기사 중에 포트폴리오를 하더라도 1%에서 5%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의 투자는 그런 거에 근접해 있는지 그걸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없지? 있으면 좋겠어요.